이제 곧 마지막 강연자이신 우창윤 선생님께서 뉴미디어 콘텐츠 비즈니스에 대한 강연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뜨거운 환영의 댓글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 우창윤입니다. 네, 이렇게 환영의 댓글이라고 하니까 마치 실시간 라이브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저한테 지금 댓글이 보이지가 않아서 조금 아쉽긴 한데요. 뉴미디어 컨텐츠 비즈니스라고 적어놓긴 했지만 강의 전반적인 내용은 컨텐츠를 만드는 건 재밌고 유망하다라는 내용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넘겨주실래요? 네,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앞서 발표한 김지현 선생님이랑 같이 입원 전담 전문의, 진료조 교수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 닥터 프렌즈를 운영하고 있고, 세 번째 거는 이게 뭔가 싶을 거예요. 디토가 뭐지? 네, 제가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이제 좀 됐어요. 이런 뉴미디어 콘텐츠를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인데요. 간단하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아산병원이야 다들 아실 테고, 저희 닥터 프렌즈는 이제 한 3년쯤 됐어요. 3년쯤 됐고, 총 조회수는 1억 1000뷰가 조금 넘었고, 구독자 수도 67만 명이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구독은 건강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정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죠. 그래서 저희도 정말 영광스럽게도 이런 뉴미디어 콘텐츠를 만드는 경험을 정말 재미있게 쌓을 수가 있었어요.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안 보이죠? 이제 저희는 안 보이고 보면은 기라성 같은 분들이랑 작년부터 해서 구글 코리아에서 선정된 이제 크리에이터 스포트라이트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서 이런 미니 다큐멘터리 촬영도 했었는데 이게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게 우리가 이제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어떤 그런 창작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인정을 받았고 이걸 정말 재밌고 이걸 하면은 더 잘 되겠다는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가지고 굉장히 영광스럽게 이렇게 찍었었는데 조회수는 그렇게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 안 보신 분 있으면은 유튜브 들어가면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봐보시고요. 많이 재미는 없습니다, 사실. 근데 퀄이 좋아요, 퀄이. 넘어가 주시겠어요? 그리고 디토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이렇게 저희는 처음 시작이 의학 유튜브 채널이었잖아요. 정보를 전달하되 이게 기존에 있는 것처럼 너무 좀 딱딱하고 느린 그런 속도감이 아니라 이런 유튜브나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많이 보는 매체에 적합한 속도감, 적합한 인트로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 전달 영상도 보더라. 이런 거에 좀 착안해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 벌써 몇 년째 컨텐츠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법 같은 게 있더라고요. 정보를 전달하는 컨텐츠를 사람들이 보게 만드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학회나 이제 다른 병원이나 다른 전문가나 정부 채널이나 이런 곳에서도 이런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데 잘 안 되잖아요, 사실. 이게 알고리즘을 잘 타지도 못하고 사람들도 다 이탈해버리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 디렉터, 저희 아내죠, 그쵸? 둘이 같이 한번 이런 걸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지금은 시작한 지 좀 됐어요. 그래서 저희 프렌즈 채널들 포함해가지고 다양한 학회 채널 그리고 기획재정부라든지 다양한 병원 여기에 안 적어져 있는 이런 다양한 또 채널들의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좀 의미 있는 정보, 유용한 정보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네, 넘겨주시겠어요? 그리고 닥터 프렌즈는 저희가 사실 컨텐츠만 주구장창 만들었던 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회사들, 업체들, 그리고 기업들과 보면 여기에 있는 것들은 브랜드 콜라보레이션 이상의 작업들을 같이 했던 그런 업체들이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업체들, 굉장히 많은 분야,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이 컨텐츠 제작 관심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진짜 다양한 회사, 이케아, 구글, 넷플릭스, 웨이브, 카카오, M 이런 데랑 꽤 긴밀하게 연락을 하면서 컨텐츠를 제작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정말 재밌었던 경험도 있고요. 장난 아니다 싶었던 곳도 물론 있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에 대한 관심들이 좀 생겨가지고 정신과 게임을 만들고 있어요. 작년부터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CJ ENM이랑 유니곤이라는 이제 인디 게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지금 한 올해 6월 지나서 출시가 될 예정인데 굉장히 큰 프로젝트죠.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하고 이렇게 올렸는데요. 이런 재밌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시작은 정말 심플하게
우리가 늘 알고 있던 이 정보들을 유튜브에 한번 컨텐츠로 만들어 보자라는 데서 시작을 했었죠. 네, 다음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재밌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재밌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뉴미디어 플랫폼 컨텐츠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볼게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컴퓨터 사용했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이게 당시 굉장히 비쌌는데 그때도 한 300 했던 것 같아요. 넘겨볼게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여러분과 저는 모두 다 이런 모바일 폰을 쓰고 있어요. 실제로 PC 출하량은 2011년 정점 찍고 떨어지고 있죠. 사실 이 이후로는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 미니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근데 모바일 폰의 수요는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죠.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은 뭐 4,700만 명 이상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정말 다 쓰고 있는 거죠. 이런 이제 모바일 폰의 사용, 이런 것들이 특히 지금 같은 이 언컨택 시대에서 우리 삶을 정말 깊숙이 들어와 있는 SNS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좀 봐볼게요. 예전에는 저는 진짜 싸이월드가 엄청 인기 있었어요. 저 대학생 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10년, 15년 전이에요. 그때 싸이월드 인기 정말 많았고 네이트원 저 고등학생 때부터 안 쓰던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아무도 안 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정말 놀랍도록 빠르게 페이스북이랑 카카오톡으로 대체가 됐어요. 모바일 기반의 어떤 SNS와 메신저로 정말 빠르게 대체가 된 거죠. 이거를 좀 SNS에 특화해서 봐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모바일 폰이 나오면서 페이스북이 정말 대세가 됐죠. 그런데 그런 다음에 넘겨주세요. 인터넷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이미지 기반의 이제 SNS로 또 급격하게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인스타그램이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3G를 넘으면서 4G, LTE, 5G가 나오면서 영상을 기반으로 한 SNS로 더 빠르게 대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대표하는 게 지금 유튜브죠. 넘겨주세요. 이게 흐름을 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미디어들이 있어요. 뭐 뉴스, 라디오, 잡지, TV. 이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미디어인데 이게 전자기기의 발달, 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말 빠르게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뉴미디어 컨텐츠, 뉴미디어 플랫폼으로 대체가 되고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큰 흐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뉴미디어 플랫폼의 정말 큰 특징이 제작자랑 이용자가 정말 빠르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소통을 하는 이런 컨텐츠들이 시장에 엄청나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여기에 시간을 엄청 쓰고 있죠. 그런데 심지어 이 상황에 코비드-19이 전 세계를 덮쳤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화면을 보고 뉴미디어 컨텐츠, 동영상 플랫폼의 컨텐츠를 보면서 시간을 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미 이렇게 모바일에서 이런 동영상으로 넘어가던 게 정말 가속화가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19 이후에 한국콘텐츠진흥원 발표를 봐도 정말 전반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컨텐츠 소비에 시간을 더 쓰고 있어요. 안 그래도 엄청 쓰고 있었는데 뭐 동영상 컨텐츠뿐만이 아니라 활자로 된 이런 뭐 낙준이가 쓰고 있는 이런 웹소설이라든지 웹툰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컨텐츠에 우리들은 정말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컨텐츠 안에서 그냥 우리가 시간을 쓰고 그 안에서 노는 것뿐만이 아니라 유통과 소비까지 해가지고 이 컨텐츠를 통해서 특히 동영상 컨텐츠를 통해서 마케팅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회사들이 결국엔 마케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회사는 컨텐츠 회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런 걸 두고 사람들이 뭐 미디어 대전환 시대다. 이제는 모두가 컨텐츠를 만들고 컨텐츠를 또 소비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컨텐츠 시장은 엄청 약진을 했고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뭐 이건 아주 뭐 뜬구름처럼 잠깐만 좀 봐보면은 IT 기업에 정말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회사죠. 빵,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근데 보면은 전부 다 컨텐츠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 1조에 인수했었죠. 1조에 인수한 다음에 당시에는 뭐 이렇게 뭐 하는 거냐 했었는데 엄청난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엄청 대세가 되니까 릴스, 여러분이 더 잘 알겠죠, 저보다. 숏폼 동영상을 이제 이렇게 유통시키는 릴스를 업데이트했고, 그리고 애플은 애플 TV에 굉장한 힘을 쏟고 있죠. 그리고 아마존은 전 세계 최대의 이런 실시간
실시간 어떤 그 플랫폼이죠. 사람들이 이제 게임하고 소통하는 걸 실시간으로 하는 거를 이런 개인들의 컨텐츠를 이렇게 유통시키는 플랫폼 트위치를 가지고 있고, 그 넷플릭스는 뭐 너무나 잘 알죠. 뭐 세계 최고의 OTT 회사고, 정말 키면은 내가 좋아하는 그 많은 드라마, 영화들이 귀신같이 나오죠. 그리고 구글은 이제 유튜브라는 정말 무한대에 가까운 클라우드를 모든 개인에게 지급해서 그 사람들이 알아서 영상을 올리고 그 영상들을 서로서로 소비하게끔 하는 이런 엄청난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죠. 얘네들은 정말 엄청난 회사들이잖아요. 그 한 해에 어떤 다른 나라의 GDP만큼이 시총이에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컨텐츠에 엄청난 힘을 쏟고 있어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관계를 형성하고 정보를 찾고 이제는 소비까지 하니까 컨텐츠에 이렇게 힘을 쏟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보면은 넘겨볼게요. 우리나라도 뭐 2019년에 한 1000명 정도 했던 연구인데 그 아이폰 말고 갤럭시 사용한 사람들을 했더니 이미 한국인들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 거의 유튜브가 거의 지금 가장 오래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에 있는 카카오톡도 카카오 M이라는 걸 런칭했죠. 거기서 이 동영상 서비스를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아마 올해 8월, 9월부터는 개인이 이제 동영상이랑 이런 것들을 묶어서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동영상 기반의 컨텐츠들도 발행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오래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다 이런 동영상 컨텐츠 서비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좀 재밌는 건데, 한 1000명 정도 이것도 연구했던 건데, 저녁 7시 이후 퇴근한 시간이죠. 뭐 학교 끝나고 퇴근하고 유튜브 제일 많이 봐요. 10대는 유튜브밖에 안 보고, 뭐 20, 30, 40대도 유튜브가 압도적이에요. 뭐 한 60대 정도는 가야 TV를 많이 보시는 거고, 그리고 어떤 걸 많이 보나 했더니 넘겨볼게요. 생각보다 재밌는 것도 보는데 지식 정보도 굉장히 많이 찾아봐요. 이거는 좀 우리한테 희망적인 이야기죠. 그렇죠? 그리고 나스미디어에서 2019년에 조사했던 것도 봤을 때 10명 중에 6명 정도는 유튜브로 정보 검색도 한대요. 내가 궁금한 거, 내가 지금 뭐 아픈 거, 필요한 거, 이런 걸 유튜브로 이제 검색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넘겨볼게요. 이러면 좀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좀 나오는 거예요. 컨텐츠가 정말 대세가 되고 있고, 사람들이 필요한 것도 찾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뭐 재밌는 거, 영상으로 보이니까 이쁜 거, 이런 거를 이렇게 동영상 콘텐츠로 즐기다가, 이제는 그 안에서 나한테 필요한 걸 찾는 거예요. How to,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걸 찾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람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컨텐츠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실 2년 전에 구글 아카데미 코스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운 좋게 거기에 좀 선정이 돼가지고 구글 지원으로 이렇게 아트랑 메디슨이라는 주제로 영상이랑 이런 컨텐츠를 만들 기회가 있었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의학이라는 걸 접목시켜서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관심이 많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보면은 사실 닥터 프렌즈가 잘 됐던 거는 뭐 저희가 잘했다기보다 시장에 니즈가 있을 때 거기에 맞는 형태로 저희가 영상을 그냥 서비스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트래픽이 터졌던 거고, 뭐 지금은 이제 저희가 좀 뭐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작하긴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 정보라는 이 진입 장벽은 굉장히 커요. 다른 분들은 할 수 없는 그런 컨텐츠를 사실 저희는 하고 있죠. 그래서 넘겨볼게요. 이게 혹시 근데 우리가 뭐 선점해가지고 잘 되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거는 당뇨병의 정성은 당뇨병 학회 유튜브 채널인데, 영상 2주에 하나 올려요. 2주에 하나 올리는데 당뇨병 영상이에요. 나오는 주인공도 계속 바뀌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맡아서 한 다음부터는 자연 조회수가 8만에 막 넘게 나오더라고요. 사람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맞는 형태로 제공해서 이제 재창조해서 업로드 시켰더니 자연적으로 조회수가 나오고 구독자도 쭉쭉 늘어나는 거예요. 영상 앞서 말한 대로 2주에 하나 올라가는데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냐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강연 같은 거 하려면 100명 모으기 쉽지 않잖아요. 300명 모으기 쉽지 않고. 여기 잠실 야구장 꽉 차오면 25,000명이고 올림픽 주경기장 꽉 채우면 7만 명, 10만 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말, 어떤 그 메시지를 뭐 한 8만 명, 10만 명을 모아놓고
특히 이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컨텐츠를 만들 수 있으면은. 그래서 시장의 크기는 엄청나요. 컨텐츠를 만드는 시장의 크기는 뭐 진짜 뭐 사방돼서 달려들고 있죠. 그래서 그냥 단순 컨텐츠라고 한다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죠. 근데 우리는 의학이라는 그 정보가 있어요. 이 의학 정보라는 거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우리밖에 배우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의사로서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낙준이는 지금 웹소설을 쓰고 있잖아요. 본인도 처음에 썼던 글이 뭐 훌륭한 글이 아니었다고 해요. 좋은 글도 아니었고. 근데 그 안에 의학이 들어있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읽었던 거예요. 의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 의학이라는 게 진입장벽이었던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 웹소설 시장이 낙준이가 처음 시작할 때는 한 400억 규모였어요. 400억, 500억. 근데 지금 1조 시장대로 됐어요. 해마다 더블링을 했어요. 그 시장의 크기가. 이 사람들이 컨텐츠에 엄청난 시간을 쓰면서 엄청난 돈을 쓰니까 동영상 컨텐츠 시장도 폭발하고 웹툰, 웹소설 시장이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안에서 항상 의학 컨텐츠의 수요는 부족해요, 지금. 저희는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아이고, 너무 넘겼네. 그래서 근데 컨텐츠라는 거는 또 어떤 메리트가 있냐면은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임,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컨텐츠 마케팅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컨텐츠 마케팅은 굉장히 큰 파워가 있어요. 보면은 어떤 특정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꾸준한 컨텐츠를 배포하고 전략하는 거는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꾸준히 모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고객들과 굉장한 신뢰감을 서로 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서비스나 어떤 물건을 런칭할 때 정말 굉장히 파워 있는 마케팅 전략이 돼요. 그래서 저희와 앞서 말했던 수많은 기업들이 협업을 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내가 이 컨텐츠로 승부를 보지 않겠다고 하고 다른 비즈니스를 생각한다고 해도 컨텐츠를 만드는 능력은 앞으로 그 비즈니스 혹은 서비스를 런칭할 때 굉장히 큰 자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컨텐츠를 이제 소비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대부분이겠죠, 사실 이게. 아무리 컨텐츠 시장이 커진다고 해도. 근데 그 와중에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좀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제 뭐 추진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의대생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본다고 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컨텐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영화 같으면 좀 만들기 쉽지 않죠. 근데 글이나 뭐 유튜브 영상 같은 거는 생각보다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아요, 사실. 뭐 당장 지금 마음 먹고 영상 편집 툴 몇 개 좀 배우면은 장담컨대 일주일 뒤에는 조잡한 영상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한 2달 하면은 볼만한 영상이 나와요. 6개월 하면은 꽤 괜찮은 영상이 나와요. 근데 그냥 영상 컨텐츠 시장에서 살아남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뭐 의학 유튜브 채널로서도 좀 사람들의 주목받기 어렵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거에 비한다면 그냥 컨텐츠의 경쟁은 정말 정글이죠. 근데 거기에 의학이라는 건 어쨌든 진입 장벽이에요. 전국 의대생 다 해봤자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포지션을 사실 차지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정말 관심이 있고 쓸 시간이 있다면은. 넘겨볼게요. 그럼 또 이게 그럼 뭘 찍어야 되나요? 이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다시 뭘 찍어야 될지, 어떤 경험을 해야 될지, 어떤 경험을 하는 게 뭐 컨텐츠 제작에 도움이 될지. 이건 저도 잘 몰라요. 그쵸? 저도 잘 모르죠. 사실 저도 너무 평탄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의대생 때. 그래서 굳이 제가 뭐 부족하지만 저도 너무 평탄하게 살아가지고 드리자면은 하고 싶은 어떤 것들 있잖아요. 친구들하고 보내는 재밌는 시간이라든지 뭐 여행이라든지 동아리라든지 뭐 동호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게 또 컨텐츠가 되더라고요. 제가 좀 인상 깊었던 이야기 중에 그 글 쓰시는 남궁인 선생님 있잖아요. 와, 그분은 정말 이제 글을 쓰고 싶으셔가지고 뭐 진짜 뭐 잠실에서 꽃도 팔아보시고 뭐 진짜 뭐
세계 일주를 정말 돈 한 푼 없이 거의 이렇게 아주 가난하게 뭐 세계 일주도 거의 해보시고 뭐 어디 호숫가 옆에 가가지고 자기가 글을 쓰겠다고 방학 동안 한 달 동안 계셔보기도 했다고 해요. 그 부분의 경험은 좀 너무 이제 좀 이게 쉽지 않은 경험인데 뭔가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게 있으면은 의대생 때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본인이 용기 내고 준비를 하면은. 그래서 내가 정말 뭔가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싶다면은 제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조언이 아니라 그냥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자기만의 경험을 한 번쯤 계획하고 실현해 보시는 거를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럴 시간도 있고 그럴 노력하신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못했어요. 예, 저는 못했고 그리고 뭐 과적인 이야기죠. 콘텐츠 제작에 더 도움이 되는 과가 있을까? 사실 뭐 특별하게는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는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내과는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천하는데 그렇다고 하실 것 같지도 않고 내과 사실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은 저는 내과를 선택했거든요. 이게 저도 약간 지금 선택 장애가 있어가지고 뭘 할지 모르겠다 싶을 때는 그래도 제일 뭐 포괄적이고 인간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과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내과를 선택했었는데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콘텐츠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요즘에는 좀 의학적인 콘텐츠를 좀 적게 올리고 있는 게 당뇨병학회랑 내분비학회 이런 콘텐츠 굉장히 많이 봐주거든요. 편집하느라. 그래서 이게 만들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요새 약간 저희 채널이 지금 약간 너무 이제 잡담과 사담이랑 의학을 가장한 엔터 채널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저희 친구들의 어떤 조언도 있는데 약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제 스스로가 좀 너무 이제 교수님들 이렇게 영상 만들다 보니까 좀 지쳐가지고 이렇게 스스로도 좀 힐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 정신과, 내과 이렇게 사람 전반을 다룰 수 있는 과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비인후과는 굉장히 스페셜리티가 높은 과예요. 뭐 흉부외과 이런 과들은. 근데 낙준이는 뭐 이비인후과 하면서 뭐 그냥 저랑 이야기하고 논문 뒤져가지고 그냥 외과 의사가 주인공인 혹은 내과 의사가 주인공인 그냥 웹소를 쓰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우리는 의학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습득하는 거잖아요. 의대생 때. 그리고 이제 인턴을 하면서. 그러면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니까 과는 이것과 별개로 그냥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정신과는 굉장히 좋아요. 정신과는 뭐 글쓰기도 굉장히 좋고 뭐 앞서 말했던 어떤 헬스케어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 그 안에서 경쟁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뭐 더 도움이 되는 과는 없으니까 그래도 뭐 인턴까지는 경험을 하시는 게 좋다. 뭐 이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장점과 단점이 또 이제 저한테 이제 많이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러면은 좋은 점이 뭐가 있고 나쁜 점이 뭐가 있어요? 하면은 좋은 점은 일단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하면은 그리고 이게 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면은 굉장히 좋은 기회들이 많이 와요. 앞서 말한 대로 컨텐츠는 어떤 마케팅이랑 연결이 되고 마케팅은 엄청나게 큰 유수의 회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나 또한 내가 만들 수 있는 그 서비스들을 이 마케팅에 태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많은 기회들이 온다는 게 장점이죠. 그리고 이렇게 뭐 비록 뭐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과 이렇게 인터넷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고요. 지금 시간이 안 보여가지고 저 시간이 맞구나. 근데 단점들도 존재를 해요. 이게 사람들에게 얼굴이 알려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특히 요즘같이 굉장히 좀 사람들이 사람을 공격하기를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만들 때, 컨텐츠를 만들 때 굉장히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편집자가 만든 것도 저희가 보면서 거르고 뭐 영상을 더블체크, 쓰리체크하면서 이 영상에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을지 그런 것들을 계속 고려하게 되고 본의 아니게 굉장히 많은 이제 악플이나 이런 것들에 시달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주의할 점은 제가 말했던 것들에서 일맥상통할 것 같아요. 굉장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고 있다는 거를 특히 영상 올리면 느껴요. 앞서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잠실 주경기장, 뭐 올림픽 경기장을 꽉 채워놓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어떤 영상에 대해서 제가 10분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를 10만 명이 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경기장에 사람들을 꽉 채워놓고 그 안에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그 중에 제 이야기가 분명히 마음에 안 들거나 뭐 듣기 싫거나 불편한 사람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그걸 참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공격이 들어올 수 있는데 자기를 잘 잡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는 건데 뭔 상관이냐? 이런 어느 정도의 어떤 내 스스로 떳떳하다면은 그런 본인을 지킬 수 있는 멘탈도 필요하고 내 스스로 내 선을 정하고 이것까진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아마 이거는 컨텐츠를 만든 많은 분들이 항상 고민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는 팀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아마 혼자 이렇게 컨텐츠를 만드는 유튜브나 뭐 다른 뭐 릴스가 됐든 뭐 틱톡이 됐든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희는 좀 같이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런 것들을 견디기 쉬웠어요. 뭐 나만 이렇게 악플을 보는 것도 아니고 악플 올라오면 뭐 쟤도 봤을 거고 쟤도 봤을 테니까 그리고 나한테 한 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견뎠는데 그리고 우리는 각자가 알아서 그냥 그 댓글을 막 지우고 하니까 뭐 제 욕이 있었던 거를 제가 못 봤던 것도 아마 많을 거예요. 누군가가 지워가지고 그래서 좀 그렇게 서로서로 좀 잘 케어가 됐어요. 근데 혼자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오롯이 혼자 그걸 다 봐야 되잖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악플이 달렸다는 거는 채널이 잘 됐다는 거니까 누군가는 굉장히 부러워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이렇게 하소연도 못하는 그런 이제 힘듦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굉장히 큰 개인에게 힘듦일 수 있다. 이런 걸 좀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주로 영상을 만드니까 영상에 대한 콘텐츠 제작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콘텐츠라는 거는 굉장히 형태가 많죠. 글로 된 콘텐츠도 있고 사진으로 된 콘텐츠도 있고 동영상으로 된 콘텐츠도 있고 길이도 각자 다르고 구성도 각자 달라요. 저도 지금 계속해서 뭔가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가 뭐가 있을까 이걸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요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그 지식, 정보 그리고 앞으로 인턴을 하게 되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다양한 경험을 할 거예요. 좋은 경험도 분명히 아주 조금 있을 거고 굉장히 힘든 경험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할 거고 그런 억울함, 당혹스러움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다 콘텐츠거든요. 사람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상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잘 살릴 수 있는 영상이나 글이나 밑에 있는 이미지 물론 어떤 환자나 뭐 이런 것들 노출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럼 밑에 있는 콘텐츠로 승화시킬 수 있으면은 그거는 수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이런 동영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평소에 뭐 글을 쓰는 걸 좋아하고 뭐 글 읽는 걸 좋아하면은 그거를 쓰는 습관을 들여보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뭐 진승이도 지금 뭐 글을 쓰고 있나? 제 쓰라고는 하는데 쓰고 있고 저도 뭐 이제 글을 계속 쓰려고 해요. 근데 이런 것들 다 컨텐츠예요. 여러분 교수님들이 논문을 쓰는 것도 컨텐츠고 본인의 의학 정보, 본인의 연구를 글로써 이런 남겨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 다 지나가니까 이거를 무엇인가 어떤 포맷을 갖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어떤 형태로 만드는 작업은 다 컨텐츠를 제작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의 앞으로 할 엄청난 경험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게 될 지식들을 어떤 형태가 됐든지 팟캐스트 같은 목소리 형태도 있죠. 심지어 요새는 그 스푼이라는 라디오 어플리케이션도 있잖아요. 유튜브처럼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거를 컨텐츠로 만드는 경험을 해보시길 바래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그냥 말로 하는 휘발되어 버리는 그런 걸로 소통하는 게 아니라 남을 수 있는 무언가로 소통하는 습관을 가지면은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제 발표를 30분에 걸쳐서 했네요.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